앞에 두 영상이 너무 기본적인 거였죠. 이번 영상에서는 화면 구성이랑 그리고 명령어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마우스 쓰는 거랑 버튼 개략적인 설명이랑 키보드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굉장히 개략적인 건데 여기에서도 알아두면 좋은 게 많아서 일단 이번 영상에선 책에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설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 화면을 살펴보면요, 화면이 몇 개로 이제 제가 나눠서 써놨는데 맨 위에 보면 제일 큰 막대, 요게 리본 메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리본 메뉴가 아니라 도구 막대라고 하는 것들로, 작은 버튼들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리본 메뉴를 사용을 하면 쓸 수 있는 기능이 훨씬 더 많고 실시간으로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요 구성이 바뀌어요. 만약에 해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옵션이 바로바로 표시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가급적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요걸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화면 말고 28페이지 넘어가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라고 있죠. 요게 편한 게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숫자로 보여줘요. 숫자랑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세도면은 맨 앞에 있는 게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Alt 1을 누르면 세도면을 만드는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Alt 2를 누르면 도면을 여는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신속 접근 도구 막대라는 것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사용자와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동을 위에다 넣고 싶다. 그럼 이동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추가를 누르면 버튼이 이렇게 추가돼요. 그러면 Alt 09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이동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기능이 필요 없다. 그러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제거를 눌러서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09에서 9번으로 바뀌었겠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처음 사용하니까 추가로 설명드리면 요거 리본 메뉴를 빈 쪽에, 요 위에 빈 쪽에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용하다가 실수로 더블 클릭해서 이게 작아졌다 그러면 요 그냥 빈 데다가 마우스 더블 클릭 몇 번 해주시면 돼요.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바로 밑에 있는 게 요게 파일 탭이라는 기능이에요. 파일 탭.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 도면을 만들고, X를 누르면 닫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기능들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거랑 마찬가지로 컨트롤 탭을 눌러서 다음 도면으로 한 단계씩 넘어가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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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왼쪽으로 가려면 컨트롤 쉬프트 탭을 눌러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 명령행이라는 게 있어요. 요 길게 있는 게. 요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어떤 기능을 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옵션 같은 게 표시되고 어떤 기능이 사용 중인지를 보여주고 아주 많은 기능을 하고 히스토리까지 표현을 해줘요. 사각형을 누르면 사각형 기능이 실행 중이다. 근데 쓸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있다. 뭘 쓸 거냐? 여기서 옵션을 못다기를 쓴다라고 하면 C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도 되지만 그냥 여기에 버튼처럼 돼 있죠. 이 친구를 클릭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F2번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확장돼요.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창을 더 길게 늘리고 싶다. 위로 빼주면 되는 거고요. 이동시키거나 할 때는 요 맨 왼쪽에 보면 점점점점 이렇게 박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마우스로 꾹 눌러서 움직이면 이동시킬 수 있고, 요 끝부분에 가져가서 길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전 버전에는 밑에 아예 고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줄은 너무 짧으니까 이렇게 늘려서 여러 줄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화면에 고정시켜 놓으면 F2를 눌렀을 때 문자 인도우라 그래서 히스토리가 독립적인 창으로 나와요. 일단 설정은 리본 메뉴 때문에 작업 공간이 좀 좁아진 감이 있으니까 얘를 띄워 놓고 사용하는 걸 기본 설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 상태 표시 막대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환경 설정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 주요한 버튼을 다음 장에 제가 몇 개 체크를 해놨습니다. 일단 요게 그리드인데 배경에 이게 십자가 모눈이 보이죠. 요거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에요. 사실 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끄고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버튼은 스냅 버튼인데, 이게 뭐냐면 요 모눈에 마우스 커서가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능 쓰다가 마우스 커서가 띄엄띄엄 움직인다. 그럼 이 친구가 켜져 있는 거니까 얘를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친구 직교 모드라는 거예요.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위로 90도, 옆으로 90도 이렇게 수평 수직인선을 많이 쓰는데, 이 친구를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아예 90도로만 움직이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를 자주 써서 단축키도 알아주면 좋아요. F8이라고 써있죠. F8을 눌러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친구예요. 객체 스냅이라는 건데, 요 사각형의 끝에 요 점에서부터 이어서 그리고 싶다라고 할 때 요 끝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마우스 커서로 조금씩 조금씩 가다 보면 이렇게 끝점이 잡혀요. 그때 클릭을 해주면 정확히 요 끝점에서부터 선이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객체에 잡히는 스냅이라 그래서 객체 스냅 혹은 오브젝트 스냅의 줄임말로 오스냅이라고들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별로 없고요.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기본 설정까지는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할 거는 이제 화면을 움직일 줄 알아야 되겠죠. 화면을 움직이는 기능은 크게 두 개예요. 줌 그리고 팬, PAN. 그러니까 초점 이동, 화면 배율을 조절을 하는 거랑 요걸 조절을 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으로 옮기는 기능 이렇게 두 개인데, 마우스 휠 버튼으로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마우스 커서 쪽을 향해서 확대되고, 아래로 내리면 축소돼요. 이게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이 확대되는 거고, 왼쪽에 있다, 왼쪽이 확대되는 거예요. 자,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줌인해서 보다가 오른쪽 전화기 쪽을 보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옮겨주면 됩니다. 이게 펜이에요. 명령어도 둘 다 있는데 ZOOM 이게 줌인데 단축 명령어, 매번 자주 쓰는 건데 매번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Z만 입력을 해주면 줌이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펜은 P만 입력을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끝내려면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확대, 아래로 굴리면 축소, 꾹 누르면 초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다른 3D 프로그램에서는 이 휠 굴리는 방향을 반대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32페이지에 보면 줌 휠이라는 환경 변수를 조절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요것도 설정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일단 환경 변수라는 걸 설명하기가 조금 지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요 페이지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한번 적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엔 키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모든 기능을 사용을 할 때 대부분 거의 다 기능은 버튼을 클릭하면 쓰는 것보다, 물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도 되죠. 물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도 돼요. 근데 자주 쓰잖아요. 폴리선 여기 나와 있는 버튼들은 되게 기본 기능이라 자주 쓰거든요. 이걸 조금 더 빠르게 쓰려면 명령어와 단축 명령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각형을 그린다. 그럼 마우스 커서를 옮겨서 사각형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이 작은 버튼을 굳이 클릭한 다음 사각형을 그리는 거랑
단축 명령어로 REC를 입력해서 엔터 누르고 그리는 거랑, 그리고 여러 번 할 때는 엔터만 눌러서 반복 실행하는 거랑 속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축 명령어들은 어느 정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책 뒤에 부록으로 명령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싶은 거를 정리를 해놓기는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책 뒤에 이제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훨씬 더 사용하기에는 쾌적해집니다. 일단 표는 575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2019 버전의 책에서는 575페이지 맞나? 575페이지 거기에 575랑 576페이지에 몇 개 적용을 해놨는데 사실 그거에 2배 이상은 알고 있어야 돼요. 빠르게 작업을 하려면. 근데 일단은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 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가만히 올려두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이렇게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회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면 회전에 대한 기능이 설명으로 쭉 나오는데, 거기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전체 명령어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요것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직접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기능을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저걸 다 맨날 저걸 다 입력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단축 명령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 캐드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요거 기능의 이름을 타이핑하다 보면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로테이트죠. R 누르니까 명령어 R로 시작하는 명령어가 쪼로록 나와요. 그리고 R만 하니까 가로 열고 리드로우라고 써 있어요. 이건 R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요 뒤에 있는 게 자동으로 입력돼서 기능이 실행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로테이트는 RO 해놓고 잠깐 기다리면 RO 가로 열고 로테이트, 그러니까 회전. 요 로테이트 기능의 단축 명령어는 RO인 거예요. RO 엔터. 요렇게 하나씩 알아가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575페이지에 써놨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책에 기능 쓸 때마다 맨 처음에 단축 명령어를 다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기본 명령어를 익히시면 됩니다. 자, 선 같은 경우에는 L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L만 입력을 하면 선이 바로 그려져요. 자, 근데 이 명령어를 입력할 때에는 항상 컴퓨터가 아무 작업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각형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선을 그리겠다고 L을 누르고 엔터를 하면 실행이 안 돼요. 왜냐? 지금 단계에서 실행을 하는 건 사각형의 옵션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옵션이나 아니면 컴퓨터에서는 지금 첫 번째 구석점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값이 아닌 것을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뭔가 쓰기 전에는 항상 ESC를 2번 정도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걸 다 따라 하실 때쯤 되면 ESC는 습관적으로 누르고 있을 거예요. ESC를 기능을 입력하기 전에는 2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명령을 입력했는데도 실행되지 않을 경우가 간혹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2016 버전부터는 이게 개선이 됐는데, 허공에 빈 공간에 마우스 커서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셀렉트라는 기능이, 객체를 선택하는 기능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한번 이 상태에서 명령어를 타이핑을 하면 기능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깎기라는 기능에 필렛이라고 해요. 목깎기라는 기능은 단축 명령어가 F예요. F 누르고 엔터를 하면 기능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실수로 이렇게 클릭을 해놨다. 이 상태에서 F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목깎기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울타리 전변경이라고 됩니다. 왜냐하면 셀렉트의 옵션 중에서 울타리라는 옵션의 단축키가 F라서 이게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명령어를 입력하기 전엔 ESC 2번 정도 클릭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급적 명령어는 단축 명령어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우스랑 키보드를 잡을 때 키보드는 습관적으로 왼쪽 WASD 쪽에 파지를 하고 오른손은 마우스를 잡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단축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예를 들면 서클을 C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려면 왼쪽에 있는 손이 엔터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마우스에서 손을 놔야 됩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타이핑을 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에요. 대부분의 경우 엔터 대신 스페이스바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예외는 이제 문자 집어넣을 때 그땐 띄어쓰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정도를 제외를 하고는 엔터 대신 스페이스바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를 누르고 왼손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엔터를 누르는 대신 C 누르고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엔터 대신 스페이스바를 쓸 수 있다. 그렇게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쓴 기능을 한 번 더 쓰려면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을 한번 그렸어요. 그 다음에 또 원을 그리려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C라는 걸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 쓰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면 바로 마지막에 실행한 그 명령어가 반복해서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도면 작업에 반복 작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치수 들 때만 해도 치수를 계속 뽑아줘야 돼요. 그러려고 버튼을 계속 누르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씩만 그려지니까 괜찮은데 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연속해서 계속 이어서 그리죠. 이렇게 이어지는 기능이 있을 때 기능을 중간에 중단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ESC나 엔터나 스페이스바 엔터나 스페이스바는 같은 거고 ESC나 엔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구분이 되는데 ESC를 누르면 실행 중인 기능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문자 넣을 때 문자 이렇게 놓고 ESC를 누르면 단일행 문자로 할게요. 문자 이렇게 집어넣다가 ESC를 누르면 취소가 되거든요.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ESC는 실행 중인 기능을 캔슬,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저장을 안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능 사용하다 보면 이게 몇 가지 경우로 갈려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텐데 사용 중인 명령을 끝낼 때에는 엔터를 누른다. 엔터를 누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용 중인 기능을 끝낼 때에는 엔터를 누른다. 가급적 ESC를 사용을 하지 않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ESC를 누르면 저장이 안 되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만 하면 기본적인 버튼의 구성과 키보드의 사용법 여기까지는 끝난 거고요. 사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알아두면 편한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는 다음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팁으로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쪽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다음에는 객체 선택하는 내용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